일단 거리 가자에서 자, 거리 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거리 가를 먼저 설명을 하면 양쪽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 요 두 개가 이거죠. 이것은 뭐 다 알겠습니다만 이 거리 네 거리 모양 이게 그대로 이렇게 됐고 이게 그대로 왔죠. 네 거리에 사람들이 다닌다 해서 단일 행자죠. 단일 행자. 근데 이것만 따로 분석하면 이게 뭘까요? 자, 사람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인은 뭐 누구나 아는 거고 두 번째 걸어 다닐 때 종종걸음한다 이렇게 걸어간다 뜻이죠. 종종걸음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자축거린다 그러죠. 해봐.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이게 두인 또는 자축거릴 척자입니다. 자축거릴 척이니까 종종걸음하니까 좀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방황을 한다거나 어정거린다거나 그런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인자가 있을 때는 말을 어떻게 만든다 했어요? 부족한 두 사람. 부족한 몇 사람? 두 사람이 어정거린다 이런 뜻으로서 말을 만들면 되고 이쪽에 있는 거 이것은 뭐냐? 이건 자축거릴 촉입니다. 척이고 촉이고 해봐. 척촉. 척촉. 이게 척이고 촉이라고. 자축거린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자축거린다는 말은 종종걸음한다는 말이고 종종걸음. 해봅니다.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촉. 두 사람이 부족한 두 사람이 자축거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단일행 해도 되고 원래 이 자는 네 거리 모양 요것이 그대로 이루어왔고 여기서 그대로 왔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왔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이런 단일행자 정도는 뭐 다 아는데 따로따로 자축거릴 척이고 척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있으면 부족한 두 사람이라는 말로 바뀐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흙토가 두 개 있죠. 흙이 두 개 지금 쌓여있습니까? 안 쌓여있습니까? 쌓여있죠? 쌓여있는 흙 속에 서옥, 상서로운 옥 해봐. 서옥. 서옥입니다. 상서로운 옥. 서옥 규자예요. 서옥 규자. 또는 홀 규자라고도 해. 홀. 그리고 홀규 할 때 홀이란 말은 임금 앞에서 대신들이 차던 패를 말합니다. 패. 대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옥이나 대나무. 옥이나 대나무로 되어 있어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패를 말하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홀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홀 규해놓고 홀이 뭔지를 몰라. 홀 해놓고 홀이 뭔지를 모르면 뭐 하려고 이걸 하냐고. 안 그래요? 해봐. 홀규. 서옥규. 쌓여있는 흙 속에 서옥이 들어있다 해서 서옥규 또는 홀이다 해서 홀규 해서 이게 규자인데 이 규자는 여러 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음을. 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규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봐. 규가, 개, 괴입니다. 해봐. 규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개, 괴. 다 받침이 뭐예요, 지금? 초성이. 받침이 아니라 초성이 기억이죠. 그 다음에 해자까지. 여기까지는 이 규자 때문에 이런 음이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규자가 들어있지만 예외로서 봉이나 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끝내버려야지. 이 규자가 되는 것은 통틀어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이 규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음중이 주는데 여기는 지금 이 중에서 뭐가 됐어요? 가가 된 거죠. 거리 가자. 이걸 말을 만들면 호를 가지고 또는 서옥을 가지고 다닌다. 다니는 거리다 해서 거리 가자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겠고 여기 있는 요것 때문에 음이 가가 됐다. 여러 음 중에서 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자만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를 가지고 수십 가지 글자를 꺼내야 되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먼저 보고 설명 간단히 합니다. 여기 보이나요? 네. 보이죠?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큰 대죠. 그러니까 별이 크다 해서 별 규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규자이기 때문에 규자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가, 개, 괴. 한 번 더 해봐. 규, 가, 개, 괴. 이게 있으면 그런 의미 되는 거고 해자까지는 음을 만들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규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규에는 받침이 없는데 여기는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외적인 글자라 합니다. 예외적인 글자. 규자니까 규자는 제일 많이 됩니다. 근데 별이 크다 해서 별규. 그냥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칼도죠? 칼로 찌른다 해서 찌를 규. 이건 상용한자 아닙니다. 상용한자 아닌 건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도라고 관계되니까 규소입니다. 규소, 규.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 이걸 봅니다. 아까 흙에 쌓여 있었죠? 이게 홀규 또는 뭘 물어보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서옥규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뭘까? 이렇게 되면 언덕육이 돼요. 언덕육. 흙이 쌓여 있는데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지지 말라고 딱 받쳐놔, 기둥을. 그 모양이 언덕이다 해서 해봐. 언덕육. 언덕육입니다. 언덕육인데 이제 앞에 딱 언덕 붓자 하나 더 붙으면 이건 무엇을 나타내죠? 뭇, 육지. 이것은 지 혼자는 못 쓰고 다른 거에 붙어서 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언덕이고 이것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해봐. 언덕육. 언덕육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봐. 그러면 언덕을 따라서 시험시험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덕을 따라 이게 지금 흑토가 나란히 있는데 위아래로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뭔지라고? 언덕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험시험 갈 착자. 이거 착받침 하지 마세요. 해봐. 시험시험 갈 착. 시험시험 갈 착. 시험시험 가는데 어디를 따라서? 언덕을 따라서 시험시험 가다 보니 어디가 나왔어? 큰 길이 나왔습니다. 큰 길, 규가 됩니다. 규. 자, 규자는 여기 있는 요 위에 요것 때문에 규라는 의미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데 넘어갔을 때 이게 안 헤어졌다 해가지고 이걸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마요. 바로 넘어가면 그냥 따라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발족이죠. 이게 발족인데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바뀌죠? 네. 그 다음에 요건 뭔지 알아 있어요? 요거? 발소 또는 비단 한 필, 두 필 할 때 필이라 했죠? 요것도 요 원칙에 의해서 왼쪽 갈 때는 똑같이 이렇게 바뀌고 자, 손수자가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바뀌고 마음심이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바뀌고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바뀔 때가 많다. 이미 설명했죠? 예. 물수가 왼쪽 갈 때는 이렇게 바뀌고 얼음병이 왼쪽 갈 때는 이렇게 바뀌고 요건 그럼 먼저 요건 이건 발일정자입니다. 발일정자. 발일정이 변형된 거예요.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해봐. 발일정. 발소. 필필. 요것도 발조. 요것도 발조. 이런 변형된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변형돼서 많이 쓰기 때문에 나온 김에 해버리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발족이 변형됐죠? 그죠? 요것 때문에 규가 됐으니까 이 규자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이고 발하고 관계되니까 걸음 중에 한 걸음이 아니고 반걸음이다. 반걸음 규. 이것도 상용자는 아닙니다. 근데 상용자 아닌데 왜 넣어놨느냐? 중국어에서라든지 다른 거 쓸 때 이런 것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뭐 하나 더 한다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요거. 고기요. 자, 고기어라 하지만 해봐. 물고기요. 왜냐면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요. 뭐 고기가 물고기도 고기고 한데 이게 육고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해봐. 고기육. 그래서 물고기란 말 넣어주자고요. 앞에 요것은 해봐. 물고기요. 물고기였자죠? 물고기와 관계된 규자니까 보고입니다. 해봐. 보고 규자입니다. 보고. 근데 일본어에서는 보고를 뭐라 그럴까? 자, 물하자. 물에 있는 돼지다. 그래가지고 하돈이라 해요. 하돈. 물에 사는데 돼지같이 뚱뚱하다. 그런 물고기에 대해서 하돈이라 그럽니다. 한자로. 뭐 이런 건 재미로 하는 거고. 해봐. 보고규. 이제 한번 해봅니다. 큰 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늘 때는 큰 거. 별규. 그냥 칼로 찔러. 다 이제 규는 다 규가 된다고 지금 현재 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라 관계된 규소규. 그 다음에 여기서 언덕을 따라 시험시험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어? 큰 길 규. 음까지 하라고, 음까지. 그 다음에 발하고 관계되니까 반걸음 규. 굳이 뭐 이게 서규자 이런 말을 넣어서 만들지 않아도 간단하죠, 이런 것은. 굳이 넣으면 더 복잡해져. 여기서 물고기와 관계된 규자니까 보고규다. 그 다음 요런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있어서 규자고 이거 있어서 이제 가자가 됩니다. 방금 했죠? 자, 호를 가지고 서옥을 가지고 다니는 거리가.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 이름 있죠? 뭘 가지고 있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 지금? 서옥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울 가짜. 100년 가야 갈 때 가짜죠? 아름다운 사람을 뭐라 그럴까, 그러면? 가인이라 그러겠죠? 또 가인 방명. 미인은 빨리 죽는다 해서 가인 방명 또는 미인 방명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가짜죠. 자, 아름다울 가짜고 거리 가짜. 이거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뭐죠? 나무 목이니까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 개자. 문제는 이제 이게 있어서 이런 의미 된다. 이건 비슷하죠, 이런 것은.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걸 이건 묶어가지고 동시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가담 항설을 하니까 가담 항설을 하나 외우고 그냥 억지로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수십 자를 끝내자는 이야기지. 개수나무 개자. 요거 괴자를 합니다. 괴.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있어서 규, 가, 개, 괴 이런 게 되는데 요건 뭔지 요거. 전복? 네, 전복입니다. 많이 아시네. 전복입니다. 전복. 그럼 이건 뭔지 알까요? 이건 점칠점. 예,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점을 친다는 개념보다 점괘, 그냥 점 자체를 나타낸 거고, 요것은 점을 친다는 뜻입니다. 점칠점. 또는 차지할 점도 돼. 차지할 점. 점유한다, 점령한다 할 때는 차지할 점. 점칠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지할 점자, 점유한다, 점령한다 할 때도 쓴다. 그걸 알아두시고, 요건 점 자체입니다. 근데 이게 서규자 이게 딱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것만 하면 이게 점이지, 점. 이게 점괘라 그랬죠? 이게 점괘
괴자입니다. 점괘 괴자. 점괘괴. 점괘는 뭘로 들었어 지금? 점괘가 딱 나왔는데 쌀러가지고 점을 쳤어. 예를 들어서. 응?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그 점괘를 들었다. 뭐 어떤 우리가 점 볼 때 뭐 글자로 가지고 점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자고. 자, 점괘를 뭘로? 손으로 들었다 해서 걸 괴자입니다. 들어 올렸다. 그딱 걸어놔서 벽에다가. 그러면 걸어놓은 지도를 뭐라 그래? 궤도라 그러죠. 그때 괴자죠. 그때 괴자. 해봐. 여기 뭐라고? 요만 뭐라고? 이게 전복이니까 점괘, 괴. 점괘를 손으로 벽에다 걸었어. 걸, 괴. 궤도할 때 괴. 그럼 바로 그냥 딱 궤도할 때 나오네. 걸찍 바로 되고. 여기 점괘가 됐죠? 뭐 바로 끝나죠? 요거 봐, 요거. 점괘 괴자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자, 배구 족구 네트입니다. 배구 네트, 족구 네트.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한 개, 이거네. 여기까지 한 개, 이거네. 해봐. 그물망. 이것도 그물망이고 밑에 터져 있는 것도 그물망이야. 이렇게 터져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물망이에요. 예. 중국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인터넷을 나타내. 예. 야, 그럼 이게 그물망입니다. 그럼 또 성질 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것도 그물망이에요. 우리는 그물망 하면 다 알아놔야 돼. 다. 요거만 하고 요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밑에 터져도 그물 아닙니까? 해봐. 그물망. 우리와 일본어에서는 여기까지만 쓰이고 중국에서는 여기까지 쓰여. 실제 그물망은 실로 되어 있으니까 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걸 갖다 놔. 이렇게. 이 그물망. 그다음에 망자, 이 죽을 망, 이를 망자, 요 망을 넣어서 음을망으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 그물망은 이렇게 쓰죠. 이건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는 다른 글자에 붙어서 쓰는 그물망입니다. 그물은 위에다가 쳐요, 밑에다 쳐요? 위에다 치죠. 물 위에다 치든지 아니면 뭐 위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글자에 제일 위에 옵니다. 그물망은. 근데 이 글자가 그물망, 이 글자가 어떤 글자 중간에 오게 되면 그물망이 아니고 눈목자예요. 눈목자. 눈목이 옆으로 된 겁니다. 원래 이 눈동자 이 모양 자체가 이거니까 원래 이게 눈목인데 모양을 좀 예쁘지 않다 해서 이렇게 바꾼 게 눈목이죠. 자, 해봐. 그물망. 우리하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쓰고 중국에서는 여기까지. 그물망자 독자져 있을 때 이렇게 쓰고. 근데 그물망이 제일 위에 올 때만 그물망이고 글자 가운데 올 때는 눈목이라는 걸 구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왔으니까 뭐예요? 그물이죠, 그물. 그물망이죠. 이게 점괘게. 점괘는 뭘로 덮었어? 그물로 덮었어. 이거 바둑판 줄. 우리 바둑판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바둑판 아니에요. 이걸 말합니다, 이걸. 자, 바둑판 줄 궤. 우리가 그 봉투 있고 봉투 속에 쓰는 그 편지 쓰는 편지지 있죠? 그 옛날에 그 양면괴지 그랬죠? 그 괴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줄 그어져 있는 거. 그 바둑판 줄처럼 되어 있다 해서 괴지라고 합니다. 자, 바둑판 줄 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자를 봅니다. 해자. 해. 여기 뭐예요, 요거? 요게? 가죽핵이죠. 요것은 짐승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딱 이렇게 널어놓은, 말려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짐승 대가리, 이게 몸통, 이게 딱 벌려놓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가죽핵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또 뭘까요?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이건 가운데고, 앞과 뒤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가죽은 앞이나 뒤나 똑같죠? 그래서 가죽 위자가 됩니다. 중국어에서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봐, 가죽위. 한번 다시 시작. 이거 보면서, 이러면서 가죽이 하지 말고 보면서 시작. 가죽이 중국 간체자에서 이렇게 쓴다. 요게 들어있는 글자는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가죽, 혁. 가죽을 나타내는 거 또 있네. 이건 뭐예요? 가죽, 피. 이건 뱀 가죽을 말해요, 원래. 이 뱀 껍질 벗기는 모습에서 가죽 피입니다. 이건 말려놓은 모양 가죽을. 요건 앞뒤가 같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가죽 피, 가죽 혁, 가죽이가 가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혁, 가죽을 나타내 피혁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죽 혁인데 나중에 뭘로도 썼어, 이게? 해봐, 고칠혁. 개혁. 혁신 할 때는 가죽혁이 아니죠. 그때는 고칠혁자 의미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맹점이 뭐냐면은 한자를 하는 이유는 첫째,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72% 정도가 한자어고 명사는 90%니까. 그리고 중국어, 일본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어를 잘할 경우 어휘를 많이 하면 모든 학문이 쉬워지기 때문에 한자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죽혁이라고 알고 있으면 혁신할 때는 무슨 혁이냐고 하면 가죽혁이라고 안 돼버리지 않냐 이거죠. 같은 한자를 넣고 뜻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뜻을 다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가죽과 관계된 해자네. 여기 있어서 해자가 됐고 신해자죠. 신. 가죽신을 말합니다. 신해. 여기 죽장망해. 대나무 지팡이. 그럼 까끌하기가 된 신. 까끌까끌한 집신을 말합니다. 해봐. 망해. 여기 집신이야 집신. 여기 이게 망할 망, 죽을 망입니다. 해봐. 망할 망. 죽을 망도 돼. 사망할 때는 죽을 망입니다. 근데 풀이 있으니까 망은 망인데 풀하고 관계된 까끌하기. 까칠까칠한 거. 그게 뭐냐면 벼라든지 보리 같은 걸 말해. 해봐. 까끌하기 망. 우리 벼하고 보리는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래서 망종이라고. 우리 24절기 중에서 벼라든지 보리 심는 그 시기에 있는 절기가 망종이라는데 까끌하기 망자입니다. 까끌하기 망. 그러니까 까끌하기 망해야 하면 까끌하기 까칠까칠한 신발이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집신을 말한다. 해봐. 망해. 그게 뭐라고요? 집신. 집신. 그러니까 죽장은 뭐예요? 대나무. 여기 뭐라고? 지팡이장 아니요. 뭐 좀 물어보면 알더라도 좀 대답 좀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안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라니까.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자 모든 문자와 어휘 또는 어학은 반드시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귀로 들을 정도 크기로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장이 뭐라고? 대나무, 지팡이. 망해는 집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보니까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대지팡이와 집신, 먼 길 갈 때의 간편한 복장. 복잡하게 여행 준비한 게 아니고 간편하게 떠날 때 하는 말입니다. 해봐. 죽장망해. 해자가 무슨 해자라고? 가죽과 관계되니까 신해자다. 신해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죽, 대나무 지팡이 하면 될 거예요. 굳이 죽장할 필요는 없고. 굳이 어려운 한자를 쓸 필요는 없지만 한자를 썼을 때 의미 전달이 축약되고 빠르다고 할 경우는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글로 쓰더라도, 한자를 꼭 안 쓰더라도. 자, 그렇게 할 때 해자고.